오케이. 그럼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이제 실험 결과를 이제 볼 텐데요. 요 그 캔서 포레스트로 그냥 그 장명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예전에 이제 훈련된 것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요 데이터만 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의 이제 설정은 이제 동일한데 그냥 그 데이터만 이제 캔서 2D로 바뀌어도 이제 상관없고 이제 뭐 이게 여러 개 바꾸는 게 좀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캔서 2D로 이제 바꿨는데 시험 점수가 거의 아까의 94나 5 정도에 근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 PCA를 통해서 사실상 2차원으로 변환됐으면 굉장히 이제 그 강한 변환인데 30차원에서 2차원으로 이제 줄었으니까는 10% 미만의 그 개수의 특성들을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90%의 차원이 제거된 겁니다. 그러면 90%의 차원이 다 제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데이터의 설명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이제 뜻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 2차원의 이런 표현이 나머지 이제 100%를 이제 대부분 대표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잠재적인 차원으로 효과적으로 변환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이제 근거입니다. 근데 이전과 관련해서 역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한번 그 고려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롤케이크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잡한 이제 패턴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요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저런 형태로 분포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인위적인 이제 그 데이터 셋인데 make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스위스 롤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스위스 롤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샘플들을 인위적인 어떤 그 데이터셋을 만들고 좀 시각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샘플 요 X 데이터고 이제 컬러 그리고 이제 요 사실 이제 타겟들이죠. 근데 이제 그냥 컬러라고 이제 할게요. 타겟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make 스위스로 이렇게 이제 하고 n 샘플들을 한뭐 1000개 할까요? 그리고 이제 요 노이즈를 그냥 적당히 이제 주겠습니다. 요 노이즈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선형 모형에서 이제 직선 그릴 때 만들 때도 노이즈를 랜덤하게 좀 끼워 넣었잖아요. 그냥 그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요 컬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그 타겟의 역할을 수행하죠. 그래서 이제 요 타겟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수행하신 다음에 X 이제 그 쉐입을 이제 살펴보고 그죠? 그리고 그 유니크를 이제 통해서 그 리턴 카운트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유니크의 이제 개수를 봐야죠. 요거는 이게 좀 번잡스럽네요. 컬러 값이 이제 좀 조정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컬러즈로 해야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보시면 S 바이 이제 3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벡터는 이제 3차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 X 같은 경우에는 S 바이 3짜리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그리려면 3차원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3차원 그래프를 그려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패키지 관광 기념품 뭐 이런 거죠. 3차원 그래프.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그 PLT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이제 서플롯 요게 이제 그 어, 한쪽 왼쪽에서는 원래의 이제 3차원 그래프를 좀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PCA로 변환된 걸 이제 그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요거를 이제 그 PLT 이제 서플롯 이렇게 이제 수행을 이제 하셔서 1 바이 2 바이 1 쪽에서 하는데 이게 그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정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하려면 1, 2, 1로 이렇게 해야 되고 프로젝션 3D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참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림 틀 객체를 이제 받아가지고 피겨 픽 사이즈 뭐 적당하게 뭐 12 바이 6 이렇게 설정하고 피겨에 add subplot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프로젝션인데 오타가 있었네요. 일단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요게 3차원 영역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영역 안에다가 이제 현재 우리의 데이터를 그냥 x, y, z 축을 이제 지정해가지고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림 틀이죠, 그림 틀. 피겨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게 이제 그림 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 틀에 그 하위 그래프들 요 서플롯이 그림 틀이 이제 한 개 이상의 그래프로 구성이 이제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위 그래프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영역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에서 플러스를 해서 요 1 바이 2 바이 1인데 요게 그 이런 거죠. 어제 이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또 1 바이 2짜리의 영역을 이제 만들고 그 중에서 요 첫 번째 영역에다 이제 그리겠다. 이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쉼표로 이렇게 찍어서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1, 2, 1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요 영역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영역에다가 이제 뭐 원래 하시던 건 이제 스캐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x축의 값은 첫 번째 열의 값으로 하고 y축의 값은 두 번째 열의 값으로 하는데 이게 3차원이니까 z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z축의 값은 이제 세 번째 열의 값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만들어 준 그냥 컬러들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컬러들을 이제 만들어 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컬러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컬러 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쁘게 보이게 적당한 값으로 이제 그 제가 그냥 골라서 하겠습니다. 스펙트라 뭐 이런 이제 이쁜 걸로 좀 골라가지고 하고요. PLT 이제 쇼 이러고 있습니다. 음, 컬러스 S가 빠졌죠.
그럼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뭔가 싶으실 텐데 요게 이렇게 빨간색이 요렇게 이제 말려가지고 요렇게 이제 스위스 롤인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다고 제가 주장할게요. 그죠?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3차원이니까는 이제 이 3차원은 2차원 평면에서 이렇게 그 비스듬하게 이제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 방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PCL을 통해서 그 변환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시각화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스위스 롤이 이제 뭔 이제 여기 이제 옆에 있는데 그 소개해드린 이제 PCL을 통해서 수행을 이제 해보면 PCL을 아까처럼 이제 시각화 이제 용도로 이제 N 컴포넌트를 이제 2로 잡고 그리고 이제 요 XPCA는 PCA에서 이제 fit 트랜스폼으로 이제 바로 변환 이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원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이제 한 차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첫 번째 영역에서 이제 그렇고요. 왼쪽 영역. 이 왼쪽 영역은 이제 원래 이제 3차원 3D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 영역이죠. 그리고 이제 그 차원 축소된 2D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식은 비슷합니다. 영역을 이제 획득을 하고 그림 틀에서 add 이제 subplot 이렇게 수행하고 1 by 2 영역의 두 번째 영역에 이제 그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때는 더 이상 프로젝션을 3D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건 이제 2D 그래프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하셔서 이제 보시면 요 왼쪽에는 이제 원본의 데이터가 이제 그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려질 영역이 이제 준비가 되죠. 아직 안 그려도 그 실행을 하셔서 이게 그 올바로 됐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 나가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스캐터 그리는 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에서 이제 스캐터 이제 하고 XPCA 2차원으로 이제 줄어든 거니까는 이제 첫 번째 열 XPCA 두 번째 열 컬러는 뭐 똑같고 컬러스는 이제 똑같이 이제 가고 컬러 맵도 똑같이 가죠. 컬러 맵이야 그냥 뭐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적당히 이제 고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제 영역이 나오는데 잠시 이제 확인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3차원 데이터를 오른쪽과 같이 2차원의 이제 PCA로 이제 변환을 했을 때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이런 스위스 롤 같은 느낌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면 이 요 옆에 있는 애를 보면 아 이게 그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차원으로 보면 이제 패턴이 명확하게 이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훨씬 명확하게 이제 보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와 진짜 스위스 롤 같은 요런 느낌이네. 그래서 이 PCA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 저차원으로 그 투사를 했을 때그 잠재적으로는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더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매니폴드 이제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뒷받침하는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와 관련해서 이제 교재와 잠시 싱크를 맞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3.4절에 이제 차원 축소 특성 추출 매니폴드 학습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을 통해 데이터를 변환하는 이유는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시각화, 그죠? 그리고 데이터 압축, 그리고 이제 추가적 처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각화를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 캔서 데이터의 경우에는 30차원을 2차원으로 했으니까는 일종의 압축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죠? 차원 압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압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거의 유지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왜 굳이 30차원을 더 다 써야 되는 걸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고요. 근데 모두 다 이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상대적으로 좀 선형성이 강할 때 그 PCA가 이제 성공하는 이제 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3.4.2 1절을 보시면 이제 주성분 분석 PCA라고 하는데 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줄여서 PCA라고 합니다. 요 그 보시면 주성분 분석은 특성들이 통계적인 상관관계가 없도록 데이터셋을 이제 회전시키는 기술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넘겨서 이제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의 그 수학적인 방법론은 좀 그 뭐 아이겐 밸류 뽑고 뭐 이런 식의 수학적인 배경이 강하니까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보시면 교재에서 이제 잘 소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장 이제 왼쪽 오른쪽 상단 아니 왼쪽에 이제 상단에서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산이 강한 방향들이 주성분입니다. 근데 분산이 강한 방향을 왜 찾을까요? 왜냐면 이 데이터가 그 분산이 강한 방향들이 설명력이 강하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분산이 강하지 않으면 데이터들이 여기다 몰려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불꽃 데이터를 할 때 두 번째 속성이 이렇게 분산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설명력이 이제 좀 약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분산이 강한 방향에 이 데이터를 이제 설명해 좋다라고 하는 게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런 거죠. 원래는 요 이제 그 원본에 이제 x하고 x2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분산이 강한 방향으로 그 새로운 축으로 이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1 다시가 이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분산이 강한 방향이 축 방향이 되도록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주성분의 분석이 이제 핵심이고 여기서는 그냥 분산이 강한 방향을 찾아서 회전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슨 그 지도 학습이나 이런 방법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 분산이 강한 방향을 이제 찾는 통계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교재에서는 그 이제 그 시각화를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주성분만을 사용해서 이제 회전을 이제 수행을 한 건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성분만을 이제 뽑으면 이 데이터가 요렇게 이제 압축이 되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압축이 이제 되는 거고, 그죠? 그 압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원래 차원으로 이제 복원하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죠. 요런 데이터가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이제 끼어 있다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의 이제 핵심 엑기스만 딱 뽑자면 이런 어떤 주성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회전시키면 여기다가 노이즈를 좀 이제 끼워주면 원래 데이터에 이제 비슷한 느낌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특성만을 가지고서 그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차원 축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는 그냥 이제 회전만 일어난 거고, 그리고 이제 요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차원 축소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면 이 차원 축소가 이제 지금 그 2차원으로 그리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 두 번째 특성에 이제 분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두 번째 특성 자체를 그냥 없앤 거예요. 그냥 영축에서 다 그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2차원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1차원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차원 축소의 이제 효과를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보시기에도 이게 왼쪽에서는 좀 이제 파란색 계열의 색상들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색상이 밝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차원 축소된 곳에서도 노이즈를 제외하자면 그 왼쪽에서는 좀 어두운 색상들이고, 점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밝아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원래의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4페이지의 서술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방금 전에 논의한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 왼쪽 위는 이제 원본 데이터 포인트이고, 그래서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을 이제 찾는 게 이제 PCA의 이제 역할이고, 왜냐하면 분산이 곧 데이터의 정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방향이라고 해서 그런 방향을 이제 주성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을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두 개를 찾으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제 x1하고 x2가 2차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성분을 두 개를 찾으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주성분은 그 가장 분산이 가장 강한 방향이 첫 번째 주성분이 되는데, 두 개를 찾으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주성분을 찾고 난 다음에 그것의 직교적인 방향에서 어떤 부분이 더 분산이 강한지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이 분산이 강한 방향들을 찾는데, 얘네들이 원래는 X1하고 X2가 어느 정도 완전히 직교적이지가 않아요. 연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성분을 찾으면 완전히 그 X1 다시랑 X2 다시가 서로 이제 직교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어, 통계적인 이제 상관관계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두 개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제거하는 이런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은 그냥 주성분의 방향으로 이제 축을 다시 새롭게 생성해서 이제 분포를 이제 만든 거고, 일종의 이제 회전이 된 거죠. 회전이 된 건데, 요 아래쪽에서는 실제로 차원 축소를 이제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 차원 축소를 수행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주요한 정보를 유지하는 이제 용도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래쪽 두 개의 그래프는 첫 번째 조성분반을 선택함으로써 노이즈를 제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필요한 노이즈를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노이즈가 이제 자동으로 제거가 되는 거니까 조성분을 이제 선택하면, 그래서 이 데이터의 어떤 핵심적인 정보만 이제 남기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회전하기 전에 데이터에서는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 대각선을 제외하고는 0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진짜 그런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 그 PCA 이제 원리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캔서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코릴레이션을 한번 이제 뽑아 보겠습니다. 이 코릴레이션을 이제 뽑아 보시면 이게 종종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자기 자신과의 상관관계는 1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mean radius가 1 변할 때 mean radius는 1 변하잖아요. 자기 자신이니까. 근데 이 코릴레이션이 약하거나 강한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뭐냐면 mean texture는 mean radius랑은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인데 mean perimeter는 어떤가요? mean area는 어떤가요? 이거 상관관계가 되게 높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제가 짐작하건데 이런 생각,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레디어스가 요런 이제 종양을 약간 원형, 타원형으로 이제 봤다라고 했을 때 미인 레디어스라고 하는 것은 제 짐작에 제가 이제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타원에서 타원이라면 이제 두 개의 반지름이 있잖아요. 그죠? R1하고 이제 R2가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이제 평균 반지름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이제 종양의 크기와 관련된 지표로 보이죠. 근데 이 타원의 영역은 민 에어리어는 반지름이 크면은 영역이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민 레디어스와 민 에어리어 같은 것의 그 코릴레이션 값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상당히 중복된 형태의 정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키가 2m다 라는 정보를 받으면 그 사람의 몸무게의 범위가 10kg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은 편이죠. 확률이 0은 아닐 것 같지만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상관관계가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키가 크면 보통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이니까. 그래서 이 메디우스 민 에어리어라고 하는 정보가 수집이 됐지만 사실 이걸로서 거의 추정할 수 있을 듯한 이제 그런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30개를 수집을 했지만 되게 중복적인 가치를 가진 정보가 꽤 많은 편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시사합니다. 근데 물론 아닌 것도 있죠. 민 텍스처 이런 거 보시면 이 텍스처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종양이 막 단단해. 오 이거 막 오래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애들이 막 이러면 그냥 크기만으로써 이거를 좀 짐작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은가. 정확하게 모르겠는지. 하지만 어쨌든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코릴레이션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제 그 강한 것들이 이제 꽤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음수인 것도 있죠. 음수인 건 뭔가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얘가 증가할 때 감소하는 경향성을 이제 보이는 이런 경우가 이게 상관관계에 그래프고 지표들이고 그냥 이런 거는 금융 쪽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거 만들 때 어떠한 주식이 다른 주식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이렇게 뽑아보면 얘네들 상관관계 높으니까는 같은 펀드로 만들어가지고 묶으면 다 같이 오르면 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 관계에 있는 애들을 묶어놓으면은 서로 상쇄해 버리죠.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그룹들을 무엇인지를 이제 쫙 놓고 나서 이게 이 반도체랑 얘가 연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강한 연관이 있네. 이렇게 이제 뭐 찾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이제 중복적인 정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좀 치우치는 이제 경향성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PCA를 적용하긴 하는데 차원 축소는 안 하고 코릴레이션만 제거하는 이제 PCA를 이제 해볼게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이 PCA의 N 컴포넌트를 원래 캔서의 30차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차원 축소가 아니에요. 차원 축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캔서 PCA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요 PCA에 fit 트랜스폼을 이제 시키는데 요거를 이제 캔서 이제 데이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하려면 또 이 캔서 데이터들이 그 서로 이제 단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예, 분산이 강한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단위가 다르면 단위가 큰 것들이 분산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성분이 왜곡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분산을 이제 정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시려면 그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제 쓰고 이제 PCA를 이제 적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 캔서 PCA를 이제 다음과 같이 수행하면 지금 이거는 이제 여전히 요 캔서 PCA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0차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이제 캔서 이제 PCA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이제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라운드 1로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요런 느낌이죠. 원래의 것들이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강하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슷한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되는 거죠. 비슷한 축들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처럼 뭐 메디어스의 축이나 그 리어리얼 축은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 왜곡이냐면 이런 거죠. 그 직교좌표계를 이제 가정했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향하고 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제 직교좌표계를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직교좌표계를 이제 그리면 우리가 이제 사고가 이제 편리한데 이제 그냥 대각선 방향으로 좌표계를 이제 하면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그 데카르트가 직교좌표계를 만든 게 혁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데이터들 경우에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은 이 상관관계를 상당히 강하게 가진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 혹시 몰라서 다 수집했어 이런 이제 느낌인데, 근데 PCA에서 지금 원래 30차원으로 하면 차원 축소를 안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얘네들을 지금 상관관계가 자기 자신만 다 1이고 자기 자신 원래 1이잖아요. 나머지는 상관관계가 다 빵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직교좌표계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행이 되면은 이제 그 선형 모형을 적용할 때도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거죠. 이 선형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가정이냐면 이제 그 출력 y와 x1의 관계가 선형적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x2와도 만약에 x2가 있으면 x2와도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얘랑 이제 관계가 되는데 만약에 요 x1이랑 x2가 되게 비슷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둘의 관계가 왜곡이 될 수 있는. 근데 얘네 둘이 완벽하게 독립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형모형도 깔끔하게 이 학습되고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가정 자체가 X1 축하고 X2 축이 완벽하게 직교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강한 상태에서는 이제 선형 모형을 학습시킬 때도 이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PC를 통해서 이제 상관관계가 없도록 이제 회전을 시켜서 다른 형태의 이제 축으로 만든 다음에 설령 차원 축소를 안 하더라도 또 할지 안 해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트리한테도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결정 트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사선을 못해요. 얘가. 어제 보셨죠? 이렇게 이제 했더니만 막 이렇게 쪼개잖아요. 근데 얘는 이 직교 좌표로 딱 이렇게 바꾸면 결정 트리한테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유들을 이제 위에서 이제 PCA로 이렇게 변환하는 게 여러모로 이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사실 이제 성능이 좀 높은 편이어서 그 랜덤 포레스트와 같은 결정 트리가 이렇게 변환된 거에 대해서 뭐 더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왜냐면 이미 좀 높은 수준인데 그래도 뭐 몇 퍼센트라도 혹시 높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랜덤 포레스트 훈련했던 부분을 요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요 밑으로 이제 가져올게요. 가져오셔서 그 캔서 2D 대신에 이제 혹은 이제 캔서 데이터 대신에 캔서 이제 PCA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사실 더 안 좋았네요. 그죠? 이게 이제 반드시 좋다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그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30차원 자체로 그 변환을 수행을 했을 때 그 2차원으로 줄인 것보다도 이 시험 점수가 좀 떨어졌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훈련 점수는 여전히 100점을 유지하는데 시험 점수가 이렇게 떨어진 걸로 봐서 아마 이제 깊이가 좀 깊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선형 모형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소개드릴 예정인데 그 선형 분류기는 아직 소개를 안 드렸어요. 근데 그 선형 분류기를 한번 가져와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소개를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말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선형 분류기입니다. 야 근데 이름이 이거 이상하다. 리그레션이잖아. 네. 근데 분류를 한다고? 네. 그 왜 그런 거야? 이게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리니어 이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리니어 리그레션을 개량을 해서 분류기를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이게 1953년인가 뭐 제 기억으로 이게 등장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제 슬라이드를 봐야 되는데요. 저도 이게 뭐 이거 외우고 다니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요 시점은 요 1950년대가 아직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이란 분야가 생기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계 쪽에서 이제 수행을 하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이 당시 초창기들은 명칭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이제 이 초창기 모형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럼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모형 평가를 비포 애프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고 캔서 데이터, 캔서 이제 타겟,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파이, 랜덤 스테이트 이런 건 이제 똑같이 가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가고요.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서 그 경고가 좀 발생하는데 그건 좀 이유가 이제 있는 편이고 그 이 경고는 그이 전처리 과정을 좀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가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과 시험 점수가 높은 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스탠다드 스케일러나 이런 거 이제 집어넣고 얘도 그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제 집어넣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 97급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비포 애프터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원본 그냥 그 단위 정규화된 데이터의 경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요 비포는 단위 정규화 이제 이전이죠.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제 생으로 써가지고 원본 데이터 비정규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PCA를 적용해서 수행을 하는 뭐 그런 걸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PCA 원래 차원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 PCA를 적용하는 것은 여기서 파이프라인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사이클런에서 디컴포지션 PCA를 이렇게 집어넣고 PCA 위에서 했지만 PCA도 그 파이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긴 하는데 이게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잡고 PCA를 원래 이제 PCA 이제 N 컴포넌츠를 30차원으로 그대로 이제 가고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까지 이제 가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형 평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원래 차원의 이제 PCA는 이제 얼마가 나오나 하면은 이제 그 원래 차원에서는 이제 97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단위 정교화된 데이터랑 이제 큰 차이는 없죠.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PCA를 그 2차원으로 이제 내린 걸로 한번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차원 축소 2D까지 내린 걸로 이제 보려고 하고요. 그럼 이제 2차원까지 이제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요번 시간은 그냥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죠?